자, 우리 저번 시간에 무신정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배웠죠? 네. 뭐야, 무신들을 막 무시하고, 네, 차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위 말해서 망신을 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신들이 정말 들고 일어난 사건이 이제 무신정변인데, 네, 초기에 이 무신 정권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무신정변 당시에 제일 품계가 높은 상장군이면서 예,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갖고 있었던 그 원한이 있었던 장군은 누구로 기억하고 있어요? 수염이 탔던 사람. 정중부였죠, 정중부. 그죠? 예. 그 정중부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직접 수박 대결을 하다가 매 맞은 사람, 이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요? 예. 그리고 정중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정말 문신들을 다 모조리 베어 죽이고 때려 죽였던 행동부장 이의방과 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한 명 더 하면 채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자, 정중부 나이는 당시 무신정변 당시 나이가 65세였고요. 이송은 나이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60대였다고 있어요. 나이가 많았던 거죠. 이의방, 이고, 채원은 나이가 이제 기록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50대 초반. 예, 이었는데 품계는 높지가 않았다. 품계는 이들은 이제 선품에 나름 높은 장군이었다면 이들은 팔품에. 네. 근데 직위는 좀 독특했죠? 왕을 지키는 뭐였어요? 견룡. 특히 이의방 같은 경우는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견룡 횡수였죠. 무신 정변 당시에 얼굴 마담이면서 제일 그 무신들의 리더였던 사람은 정중부인데 정중부는 오히려 이 좀 비교적 자기보다 어린 장군들한테 눈치를 보느라고 좀 뒤로 물러나 있었고 실제로 무신 정변 초기에 권력을 휘둘렀던 건 이 비교적 젊은 사람 이의방, 이고, 채원 이런 사람. 자, 근데 권력이라는 건 나눌 수가 없죠. 자, 이고랑 채원이 이의방 권력을 자꾸 위협하는 행동을 하니까 이의방이 이고랑 채원을 부하들을 시켜서 차례차례 제거를 해요. 그래서 초기 이 무신정변 이후에 어지러운 상황을 이끌었던 사람은 이의방이에요. 근데 이의방이 혼자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이의방과 정중부 같은 무신들이 어디에 모여요. 그 다음에 그들끼리 나랏일을 어떻게 할지를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이 회의 기구를 중방이라고 불렀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중방. 여기 모여서 무신들이 중대사들을 합의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중방 이전에는 무신정변 이전에는 고려 왕과 그리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혹은 음서로 진출한 관을 쓴 문신들이 정치를 했다면 무신 정변 이후에는 이 중방에서 무신들이 정치를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무신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왕이었던 의종을 어떻게 했어요? 폐위시켰죠. 그리고 어디로 유배를 보내버렸죠? 섬이었던 거제도로 유배를 보냈죠. 그죠? 그리고 의종의 동생이었던 이경공 왕후를 새 왕후로 추대하는 그 사람이 명종이었죠. 그죠? 명종은 의종의 동생이죠. 자, 근데 당시 최고 권력자 이의방이 이제 권력 욕심을 부려요. 자, 이 무신들은 그 문신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 죽인 다음에 새롭게 뭔가 개혁을 하거나 정치를 하려고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문신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들 무시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초적으로 다 때려 죽인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고려를 이끌어갈 만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어? 자기들 높은 관직 차지하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저 돈이 나오는 원천은 어디예요? 땅이죠, 땅. 불법적으로 아니면은 자기들이 때려 죽인 사람들 땅을 다 자기가 뺏어요. 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던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던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자기의 뭘로 만들까요? 노비로 만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전혀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다가 이 이해방은 욕심이 더 있어가지고 새로 세운 왕 명종의 아들, 그러니까 태자죠. 태자가 이미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는데 그 태자의 비를 쫓아내버리고 이방의 딸을 태자랑 새로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이 권력을 막 휘둘러요. 자, 그러던 차에 자, 문신이었던 김보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신을 붓을 든 사람들이죠. 이 김보당이 그 이방의 형이었던 이준이라는 사람이 관직에 나가 있었는데 자기 동생 백으로 그 이준이라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비난을 해요. 근데 감히 최고 권력자의 형을 건든 거죠. 그랬다가 이 김보당이 벼슬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좀 떠돌다가 우연치 않게 저 그 북쪽에 여진족이나 거란족 쳐들어올 때 그 방어를 위해서 그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들 병마사라고 하는데 그 북쪽에 병마사로 파견이 돼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게 왜 그런지 나와 있진 않은데 군대를 조금 가지게 됐어요. 근데 불만도 좀 있었겠다. 자, 지금 저 칼잡이들이 저렇게 뭔가 권력을 휘두르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김보당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김보당의 난. 김보당의 나는 무신봉기예요, 문신봉기예요? 붓을 든 문신의 봉기죠? 김보당이 내세운 명분은 폐위된 왕 누구죠? 의종을 복위시킨다는 거였어요. 자, 근데 계획부터도 허술했고 군대 규모도 얼마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이방이 보낸 군대에게 진압이 돼요. 근데 이때 김보당이 잡혀와가지고 이방 앞에서 고문을 당하는데 그 김보당한테 마지막으로 김보당을 죽이기 전에 물어봐요. 너 반란 일으킬 때 누가 가담했어? 자, 이때 김보당이 뭐라 그랬냐면 문신, 관을 쓴 자라면 어찌 내 반란에 다 참여하지 않았겠소? 그러니까 내 반란에 다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때 또 많은 문신들이 무신들한테 죽임을 당한다. 자, 이의방이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에 또 한 번 문신분기가 일어나요. 이 문신들은 원래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걸 회복하고 싶었겠죠? 당시 평양을 뭐라고 불렀어요? 고려에서. 서경이라고 불렀죠? 서경유수. 지금으로 치면 평양시장이에요. 서경유수였던, 역시 문신이었던 조위총이라는 사람이 평양, 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근데 이 서경은 만만한 곳이 아니죠. 나름 두 번째 시조잖아요, 고려에서. 자, 이 조이총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방이 또 진압하려고 군대를 보내는데 이게 쉽사리 진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이 한 번 전투를 벌였다가 성공해서 한 번 지고 와요.
자, 그리고 이 조이총의 난은 1176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1174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1176년까지 무려 2년 동안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의방이 암살을 당해요. 자, 무신정변 초기에 관직이 제일 높았고 얼굴 마담 역할을 했던 수염이 탔던 사람 누구였죠? 정중부였죠. 정중부가 요 무렵에 한 70살이 됐을 무렵인데 자기 아들 정균과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방이 조이총의 난을 진압에 실패하고 돌아와 있을 때 이방이 빈틈을 노려가지고 이방을 기습해서 죽여버렸다. 아버지 정중부는 나이가 많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건 아들 누구? 정균이었어요. 자, 정중부 정균 부자는 한동안 그 중방에서 제일 목소리 큰 최고 권력자였어요. 자, 정중부의 미세가 굉장히 대단해서 정중부 집안의 노비가 비단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것도 자주색으로 된 비단 옷. 자, 자주색은 귀족이나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라 그랬죠? 그 자주색 비단 옷을 노비가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 사실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 관리 중에 손정이라는 사람이 정중부 그 노비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걸, 의스대는 걸 보고 불러다가 너 노비가 그런 거 입으면 돼, 안 돼? 그리고서는 얘를 관아에 잡아가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중부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는 자기 노비 어딨냐고 막 찾아와가지고 그 자기 노비를 잡아온 관리를 그 자리에서 구타하고 그 노비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그 정도로 안학문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정중부인데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회사들 마찬가지인데 나이 많아지면은 은퇴하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정년퇴직이라고 하죠. 예. 정년에 달았다라고 하잖아요. 자, 고려시대 때도 정년은 보통 몇 살이었을까요? 60살이었어요, 60살. 근데 지금 정중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0살이었죠. 아주 큰 공을 세운 신하 같은 경우에 70살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 70이면 공을 세운 신하도 다 은퇴, 정년이에요. 보통은 보통 죽는 경우가 많았지만 살아있으면 은퇴를 한다. 근데 옛날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부사가 있어요. 자, 뭐 강태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관직을 있었다는데 이렇게 공을 세운 신하가 어떤 거를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관직 생활을 더 할 수가 있어요. 뭘 선물을 받으면? 두 가지인데. 지금 옷 아니에요. 금? 왕으로부터 뭔가 선물 받으면 더 오래 일할 수. 찍어봐. 땅? 비단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죠. 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은퇴 안 하면 나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서서 일하면 힘들잖아요. 의자예요, 의자. 의자랑 노인네들은 또 뭐 짚고 다녀요? 지팡이 짚고 다니죠? 이거를 괴장이라고 해요, 괴장. 괴는 의자고 장은 지팡이에요. 어? 그쵸. 예. 왕이 선물로.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70이 넘어서도 계속 궁궐에 출근을 해서 왕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정중부가 진짜 극심할 정도로 남의 땅을 뺏거나 노비를 늘리는 거, 자기 재산 늘리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원성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 정규는 당시 태후, 명종의 엄마였던 공예태후의 그 공예태후를 쓰던 궁궐을 이제 그게 좀 낡아가지고 공예태후가 다른 궁궐로 옮기게 됐는데
그 낡은 궁궐을 자기가 고쳐가지고 썼단 말이야. 막장이죠. 자, 그러다가 경대승이라는 젊은 문관. 당시 나이 26살이었어요. 몇 살? 26살. 힘이 장사였다 그래. 벼슬은 아버지가 경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상품의 대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백으로 벼슬에 나갔어요.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고려에서 아버지 백으로 벼슬에 나가는 거.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자식들에게 관직 하나 주는 거. 음, 음서라고 하죠. 음서. 음서로 벼슬에 나갔어. 근데 아버지도 무인이었기 때문에 무신정변에 가담해가지고 아버지 경진도 재산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청주 경씨 시조인데 경진이. 자, 근데 경대승이 아버지 백으로 간직에 나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자기 아버지 경진이 죽어요. 자, 그 다음에 경대승이 바로 뭘 했을 것 같아요? 벼슬에 나온 다음에 아버지가 그동안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들 있죠. 땅 문서랑 재산이랑 노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다 국가 관청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요. 그 다음 반납을 한다. 내가 가질 수 없다. 자, 이 경대승은 소위 말하는 좀 공명정대한 자, 그런 사람이에요. 평소 정종부랑 정균이 권력을 휘두르는 거에 마음에 안 들어가고 있다가 정균이 궁궐에서 하루는 숙직을 했어요. 숙직이 뭐죠? 그치? 그러니까 집으로 안 가고 궁궐에서 머물면서 궁궐에 자면서 거기서 일 보는 거죠. 야근을 하는 거죠. 정균이 야근하고 있을 때 경대승이 자기 부하였던 허승이랑 김광립 같은 사람이랑 정균을 기습을 해요. 정균을 죽여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아버지 정종부도 집으로 쳐들어가서 잡아요. 그 다음 조작거리에서 목을 쳐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1179년에 26살짜리 경대승이 최고 권력자를 죽이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자, 근데 경대승 아까 얘기를 했는데 범상치가 않았죠. 아버지 불법적인 재산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나라에다 반납했다 그랬죠. 경대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신들이 어그러뜨린 질서를 다시 무신정변 이전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경대승의 생각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두 글자로 복고라고 불러요. 복은 회복한다. 고는 옛날 고자예요. 경대승의 생각은 뭐라고요? 두 글자? 복고예요. 다시 무신정변 이전으로 원상태로 복귀시킨다는. 자, 그래서 무신들이 과거에 이제 무리하게 차지했던 땅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무신들은 글을 잘 안 까요, 모를까요? 그 어려운 한자 한문을 몰라요. 칼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잘 돌아갔겠어요? 이의방 정종부 있을 때는? 공무원들 다 글 읽고 서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다시 일부 문신들한테 관직을 복귀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준다. 자, 근데 문제는 경대승은 너무 젊었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자기 생각 안 하고 권력자들이 보통 막 자기 재산 들리는 거랑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도 반납하고 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백성들은 좋아하는데 문제는 땅을 뺏기거나 노비를 뺏기는 무신들이나 권력자들은 이게 싫었겠죠. 자, 그래서 경대승은 항상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방이란 기구를 만들어, 도방. 도방은 경호기구예요. 도방 인원이 500여 명이 됐다. 근데 이 500명이 어디서 지냈을까요? 경대승을 지켜야 되잖아. 경대승 집에서 지냈어요.
근데 그 500명을 경대생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다고. 돈도 별로 없는데. 얘네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했다고. 자, 그래서 경대생은 아무튼 젊은 나이에 이렇게 뭔가 다시 되돌려 보려고 그 도방의 장사들 500명이랑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왕이었던 명종이 이거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왕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무신 권력자들 죽인 것까진 좋았는데 저 젊은 놈이 뭐라고 지가 와가지고 막 옛날로 돌리겠다고 막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왕이 사사건건 이 경대승한테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내색을 해요. 그러다가 경대승이 어느 날 병에 걸리거든요. 감기인지 뭔지 몸살 때문에 누워요. 그러다가 밤에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였던 그 노인, 수염이 탔던 누구? 정중부가 꿈에서 나타나요. 그죠? 자, 너라고 오래 갈 것 같아? 너 두고 보자. 정중부가 꿈속에서 경대성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경대성이 꿈이 너무 실감 나가지고 그 꿈을 꾸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식은땀을 비 오듯이 흘려요. 그리고는 몸살이 낫지를 않고 점점 더 악화가 된다. 그래서 26살에 권력을 장악했던 경대승이 4년 만에 몇 살 때? 30살에 죽어요. 병에 걸려서. 자, 경대승이 죽었어요. 이제 경대승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다시 권력을 휘두를 차례가 왔죠? 그치, 왕이 이제 권력을 회복할 차례가 온 거죠. 자, 근데 명종은 그렇게 용기 있는 위인이 못 됐어요. 명종이 좋아했던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할 수 있죠. 글씨 쓰는 거. 자, 그리고 명종이 또 좋아했던 거는 순주랑 명춘이라는 첩을 좋아했어요. 두 첩을 되게 예뻐해가지고 정말 많이 이렇게 그 애인처럼 이렇게 데리고서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그 순주랑 명춘이 병에 걸려서 명종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명종이 그때 사흘 밤가서 울었다고. 그 다음에 명종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시집간 딸들 있죠. 시집간 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궁밖에 나가는 남편들이랑 살았겠죠. 근데 그 딸들, 셋째 딸, 넷째 딸들을 군 걸로 불러들여요. 그 다음에 딸들이랑 그렇게 뭐랄까 자기 그 슬픈 얘기나 이런 것들 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빠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빠이기 전에 뭐예요? 명종은 왕이죠, 왕. 왕이 자기 첫 수군들 죽였다고 시집간 딸들 이미 남편 다 있는데 자꾸 그 딸들 불러다가 질질 짜고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리고 자꾸 그 아빠가 다 큰 딸들을 자꾸 이렇게 만나니까 궁궐에서 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뭐 딸들이랑 같이 잔다 이런 소문도 나는 거.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명종은 왕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좀 모질이었다고. 그런 명종이 이제 자기가 실제로 권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에 숨어있던 이의민이라는 사람을 개경으로 불러들여요. 그 다음에 이 이의민한테 높은 벼슬을 주고 다시 이의민이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자, 이의민 얘기를 좀 할게요. 이의민은 경주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 경주 출신. 자, 근데 이의민은 고려사 기록에 보면 키가 8척이었다 그래요. 한 척이 30cm로 잡으면 2m 40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좀 고려 사람들 수치에 맞게 계산을 하면 24cm 정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24 곱하기 8하면 몇이죠? 192예요. 192면은 좀 가능한 키죠? 엄청 컸다 그래요. 그리고 힘도 엄청 셌다 그래요.
이민이 위에 형이 둘이 있었어요. 큰 형, 작은 형 두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 형제가 경주에서 소위 말하는 이름난 깡패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온갖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들이 남의 물건 뺏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때려주고 그런 삼형제였다. 그러다가 이민 형제 삼형제가 그 관리들 눈에 들어가지고 잡혀가요. 자, 요 시대 때는 뭐 잘못해가지고 잡혀가면 뭐부터 할까요? 매부터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민과 그 형 둘이 매를 소위 말해서 비 오는 날 먼지다리 맞아요. 자, 맞았는데 그 실컷 맞은 다음에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형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 둘은 맞아 죽었어요. 그 장독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막내였던 이희미는 멀쩡했어요. 밥도 잘 먹어. 자, 그래서 그 매를 때린 관리가 야, 저거 보통이 아니네. 자, 그래서 이희민을 너는 여기 있을 깜냥이 아니고 가서 저 수도로 가가지고 군인이나 해라. 개경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그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개경을 지키는 군인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이의민이 무신정전 당시에 이의방 부하로서 대활약을 해요. 문신들을 엄청 많이 때려주기 큰 활약을 해가지고 이때 장군으로 승진을 한다. 노비 출신이었는데. 자, 근데 이의민은 자기 후원자가 누구예요? 이의방이었죠. 근데 그 이의방이 죽임을 당했죠. 정중부한테. 그래서 이때 이의민이 자기 고향이었던 경주로 가가지고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선생님 봐봐. 이 이의민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이의방이 아직 살아있을 때 김보당의 난이 일어났죠. 기억나죠? 김보당이 다시 누구를 복위시킨다고 그랬어요? 회의대? 의종을 복위시킨다는 의종 복위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김보당의 난이 손쉽게 제압이 된 다음에 이의방이 생각을 해보니까 의종을 더 살려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또 의종 복위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자기 부하였던 이의민을 의종한테 보내요. 의종은 당시 어디에 가 있었냐면 거제도에 있다가 유배가 있다가 김보당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의종을 경주로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경주는 이의민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의민을 시켜서 의종을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의민이 경주로 가서 의종을 만나요. 그래도 옛 왕이었으니까 일단은 술자리를 마련해요. 고넌사라는 절에 정자에서 술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술을 이제 한 잔씩 주고받아요. 자, 그 다음에 술 한 잔 마시고, 자, 이민이 갑자기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의종 뒤로 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의종을 뒤에서 안아요. 힘 세다 그랬죠? 192가. 자, 안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더 꽉 안아요. 의종이 괴롭다. 더 꽉 안아요. 자, 계속 꽉 안아요. 뼈에서 으득, 으득, 으득 소리가 났다는. 이때 이민이 깜깜거리면서 무섭다는. 킥킥거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의종의 그 고려사 기록에는 이 척추를 부러뜨려 죽였다. 묘사되기를 뭐 이렇게 부러뜨려 죽였다는 사람도 있고, 자, 아무튼 왕의 척추를 부러뜨려서 의종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민이 의종의 시체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버렸겠죠, 그쵸? 자, 고넌사, 그 아까 술 마셨다는 그 절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다가 의종을 버리는데, 자, 시체를 그냥 그 연못에 버리면 시체가 떠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민이 그 절에 있는 큰 가마솥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의종의 시체가 있으면 가마솥 쇠로 만들었죠. 큰 가마솥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햄버거처럼 만든 거죠. 그다음에 여기를 밧줄로 감아요. 자, 그다음에 이 큰 가마솥 두 개랑 의종 시체 겹친 거를 연못에 버려요. 자, 그랬더니 이제 가라앉았겠죠? 그리고 이민은 수도로 돌아온다. 근데 이민이 의종을 죽이고 있는 거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스님이 하나 있었어. 고나도 절이니까. 그 스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연못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연못으로 풍덩 빠져 들어갔어. 그 스님은 수영을 잘했다. 자, 그리고는, 자, 그 바닥, 연못 바닥까지 가가지고, 자, 의종의 시체랑 가마솥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건져 올렸어요. 뭘 건져 올렸을까요? 가마솥을 건져 올려요. 그 가마솥은 무거운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나가서인지 모르겠는데, 의종의 시체는 냅두고 가마솥만 건져 올렸어요. 그럼 팔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종의 시체는 막 그 연못에 둥둥 떠다니게 돼요. 자, 그리고 한때 왕이었던 사람인데 그 경주 주민들이 이걸 좀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의종의 시체를 건져가지고 그 연못 주변의 그 냇가에다가 의종의 그 무덤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의종이 살아있을 때 송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이제 의종한테 한번 이런 의종의 관상을 묻은 적이 있어요. 관상 뭔지 알죠? 자, 의종의 관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임금님은 신하들이 다 죽고 가장 나중에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돌아가신 다음에 냇가에 묻히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은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은 거죠. 의종 곁에 있던 신하들 무신정변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서 의종은 어디 묻혔어요? 냇가에 묻혔죠. 그죠? 연못 옆에. 자, 그렇게 아무튼 의종을 살해한 왕을 시해한 그 범인이 이의민이었는데 자기의 후원자였던 이의방이 죽고 나서 자기 고향이었던 경주로 숨어 들어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못난이 군주 명종이 경대식이 죽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 경주에 숨어있던 자기 형을 죽인 이의민을 불러들여와요. 그래서 얼떨결에 왕을 죽인 이의민이 최고 권력자. 자, 이의민은 무려 13년 동안 권력을 누려요. 자, 뭐 아무래도 좀 다른 권력자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권력을 오래 가지고 온 것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전 권력자들이랑 다를 바 없었던 거는 여전히 재산 욕심이 많았어요. 뭐 땅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희민이었어요. 자, 이희민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이지순, 이지영, 이지광. 큰아들은 이희민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최고 권력자니까 아버지 백으로 장군 자리에 오르긴 했는데 성품이 좋았어요. 아랫사람도 잘 챙기고. 근데 이민도 엄마가 되게 뭐 재물을 탐했다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엄마도 약간 돌연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문제였어요. 자, 고려사 기록에 별명이 나와 있는데 별명이 쌍도자였어요. 쌍도자는 뭘까? 쌍도자. 도가 뭘까? 도. 칼도자예요. 쌍칼이한테 쌍칼. 별명이. 그래서 딱 감이 오죠. 쌍칼에도 조포 같은 붙이는 별명 아니에요. 그죠? 자, 아버지 백 믿고 온갖 폐악질이랑 폐악질, 나쁜 짓들은 다 하는 그 형제가 이 두 형제였어요. 남의 돈 뺏고, 여자 뺏고, 땅 뺏고. 자, 심지어는 이재영이 뺐다 뺐다 남의 비둘기를 뺐어요.
자, 우리 지금은 전화기도 있고 카톡도 있고 뭐 다 있죠. 연락수단이 많죠. 근데 이 당시 때는 연락수단이 별로 없었는데 이 비둘기가 굉장히 중요한 연락수단이었어요. 전서구라고 부르죠. 비둘기 훈련시키면 자기 훈련한 곳으로 나가는 거 알죠? 그래서 그 비둘기 다리에다가 뭐 편지 같은 거 매달아가지고 비둘기 떼게 띄워보내고 하잖아요. 본 적 있어요? 옛날에 굉장히 그 고급 연락수단이었고 지금도 이 비둘기 키워가지고 전서구 육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진짜 실제로 뭔가 쓰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전통이나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것들 있죠? 비둘기 비싼 거 한 마리 몇 억 할까요? 아, 얼마나 할까요? 3천만 원이요. 훈련된 비둘기를. 근데 그게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희귀한 가치로 그게 비싸다고 하는데, 아무튼, 자, 이 전서구, 남의 전서구인데 굉장히 탐이 났나 봐요. 최충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 이 사람 집에 전서구가 있었는데, 이지영 부하가 최충수의 전서구를 뺏어가지고 이지영 집으로 가져왔어. 최충수는 열이 받았겠죠. 근데 상대는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보통 사람들이었으면은 꾹 입 다물었겠죠. 근데 최충수가 성깔이 있었어요. 자, 이지영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내 비둘기 내놓으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지영이 자 이걸 직접 봤어요. 저 최충수가 와가지고 따지는 거는 감히 자기한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그동안 따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지영이 껄껄 웃으면서 야 그거 줘라 돌려줘. 자 그렇게 해서 최충수가 비둘기를 받아왔어요.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분이 안 풀려요. 지가 뭔데 내 비둘기를 가지고 갔다 말아야. 자 그래서 최충수가 누굴 찾아갔을까요? 자기 형을 찾아가. 형님 저 이지영 이지광 저 두 아들놈 저거 엉망인데 저거 쓰러뜨려 버리고 그 아버지였던 이희민도 우리 제거해 버립시다. 최충원이 자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자기 동생 최충수의 얘기에 동의를 해요. 자 그래서 이희민이 저 미타산이라는 자기 산에 별장에 놀러 갔을 때 방심하고 있을 무렵에 최충원과 최충수가 이희민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망나니 아들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어. 그나마 좀 괜찮았던 성격이 착했던 큰아들도 죽여버렸다. 왜냐하면 권력자의 아들.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이 최충원. 자, 최충원은 최고 권력자가 되자마자 임금이었던 명종한테 이전 무신 집권자들이랑 다른 모습을 보여요. 뭐 세금을 줄이고 그리고 임금이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주하지 말고 새로 지은 궁궐, 이자겸이 난데 불타고 나서 새로 지은 궁궐이 있는데 거기에 딱 안정적이게 머무시고 세금도 줄이고 그리고 권력자들이 돈 뺏거나 돈 뺏는 거 못하게 막으시고 좀 이전 권력자들이랑 다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10가지 개혁안 최충원이 올린 거 뭐라고요? 봉사 10조예요. 되게 참신하고 괜찮은 개혁가라고 보여졌는데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충원도 이전 권력자들처럼 땅을 차지하고 노비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고위기식이었죠. 자, 근데 문제는 자기 동생 최충수였어. 자기 형이랑 같이 이의민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동생이죠, 최충수. 근데 이 최충수는 성격은 다혈질인데 별로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형이랑 자꾸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켰어요. 자, 최충수가 자기 형 최충원이랑 처음 마찰을 일으켰던 거는 뭐였냐면 명종이 그동안
능력 있는 아니면 결단력 있는 일들을 잘 했어요? 못했죠. 모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최충원 세력들은 그 명종을 끌어내리고 새 왕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썼듯이 이 명종의 동생이었던 왕민을 평량공을 새로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최충원에 의해서 새로 왕이 된 신종이 누구라고요? 신종. 명종을 폐위하고 신종을 세운 거예요. 그럼 명종의 아들이었던 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태자 자리에서 쫓겨났겠죠? 그래서 아버지 명종, 자, 태자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강화도로 유배를 간다. 명종의 태자는. 자, 근데 이때 신종을 새로 세우기 전에 최충원이랑 최충수가 명종을 끌어내리면 누굴 왕으로 세울 건지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여요. 당시 최충원은 당연히 명종의 동생이었던 신종을 세우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고, 최충수는 또 다른 왕씨를 왕으로 세우자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최충원이 왕으로 세우자 했던 왕족은 그 왕족이 데리고 있던 여자 종이 알고 보니까 최충수의 이거였던 거예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의 주인을 새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결국은 최충수의 의견은 거절되고 최충원의 의견대로 명종의 동생이었던 신종이 왕이 됐어요. 근데 최충수는 여기서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 그리고 최충수가 자기 딸을 이 신종의 아들이었던 새로운 태자에게 시집 보내려고 해요. 자, 봐봐. 이전에 이의방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을 명종의 태자에게 시집 보냈죠.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다가 결국은 이의방은 쫓겨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충수가 이전 권력자들이 한 그 멍청한 짓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해요. 최충원이 이거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했겠죠. 자, 최충수가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 그래요. 기어코 자기 딸을 태자비로 만들겠다는. 자, 최충수가 집에 데리고 있던 군사 1000명, 최충원이 데리고 있던 군사 1000명이 한판 붙어요. 근데 최충원은 눈치가 빨라서 잽싸게 궁궐로 들어가서 왕을 자기가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자기가 끼고 있으니까 최충수의 군대는 최충원의 군대랑 싸우면은 왕의 군대랑 싸우는 꼴이 되는 셈이죠. 그죠? 자, 명분을 얻은 최충원의 군대가 최충수의 군대를 손쉽게 격파를 해요. 자, 이렇게 동생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최충원. 자, 근데 최고 권력자는 항상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최충원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암살하려는 시도를 당시 최충원이 이제 미리 알아내고 막아내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보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최충원이 최고 권력기구로 자, 중방을 넘어서도 권력기구를 만들어요. 그 권력기구가 교정도감이란 기구. 누가 만들었다고요? 최충원이 만들었어요. 교정도감의 최고 책임자를 교정별감이라고 불렀어요. 자, 최충원 때 교정도감이 만들어지고 교정별감이라는 자리가 생긴 이래로 무신집권기 끝날 때까지 무신집권자 중에서 최고 권력자들은 항상 교정별감 자리를 차지했어요. 자, 신종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죽으면서 신종의 아들이었던 태자가 새로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희종이에요. 자, 희종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상할이 많지 최충원한테 너무너무너무 잘했어요. 누가 임금이고 누가 신하인지 모를 정도로 최충원한테 저 자세로 너무너무 깍듯하게 잘하는 거예요. 자, 최충원 입장에서는 왕이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대신? 기쁘죠? 그렇죠. 왕이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니까. 자, 그래서 희종을 좀 믿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희종이 자, 이 최충원한테 잔치를 열어서 대접을 해주겠다고 최충원을 궁궐로 불러요. 자, 최충원이 별로 의심도 안 하고 자기 호위하는 병사도 별로 얼마 안 데리고 궁으로 들어간다. 자, 궁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여기는 최장군 혼자 들어가야 된다고 내시들이 얘기를 해요. 최충원이 혼자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자마자 뒤에 문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닫혀요. 낌새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 그 복도 옆에서 내시들 있죠? 내시들이랑 스님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고려는 불교의 나라기 때문에 그 스님들도 승병으로 무장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승병들이랑 내시들이 칼을 차고 최충원을 포위한 거예요. 최충원이 평소에 궁궐을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궁궐의 지름길이라든지 어디 숨을 만한 장소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가 된 최충원이 잽싸게 그 내시들이랑 스님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 자, 도망을 가다가 자, 으슥한 곳에 있는 한 방에 쓱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너희 그 병풍이라는 거 알아요? 그 병풍 뒤로 쓱 들어가서 숨어요.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희종이 평소에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최충원을 죽이려고 그랬다. 자, 근데 최충원이 절묘하게 그 병풍 뒤에 숨어가지고 그 희종의 부하들이 최충원을 못 찾아요. 자, 최충원이 살며시 그 병풍 뒤로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불러요. 그래서 숙직하고 있던 자기 부하들이 와가지고 최충원을 지키게 되고 희종의 부하들을 모조리 제거한다. 자, 최충원이 희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폐위시켜요. 그리고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요. 어어어. 자, 다 했어요. 자, 이제 희종이 폐위된 다음에 누가 새로 왕이 됐을까요? 맞아요. 자, 명종이 폐위된 다음에 명종의 태자도 어떻게 됐다 그랬죠? 같이 폐위됐다 그랬죠? 그 명종의 태자가 희종의 뒤를 이어서 새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강종이. 강종은 아버지 명종이 왕 노릇을 24년을 했기 때문에 태자 생활을 24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명종이 쫓겨났죠. 그래서 자기도 태자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세월이 14년이었어요. 태자 24년, 폐태자. 태자에서 폐위된 지 14년.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보낸 거예요. 38년을 보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얼떨결에 희종이 끌어들여 내리고 나서 왕이 됐는데 이때 강종이 왕이 된 나이가 60살이었어요. 몇 살? 60살. 그리고 2년 왕 노릇하다가 죽어요. 무슨 매미처럼. 네. 자, 그렇게 해서 강종이 죽고 강종의 아들이었던 새 왕이 22살에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고종이. 결론을 내리면 최충원은 최고 권력자로서 명종 끌어내렸죠? 희종 끌어내렸죠? 왕을 2명 끌어내렸죠? 그리고 신종을 새로 세웠죠? 또 장종을 새로 세웠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종이라는 왕이 또 세워지는 것까지 봐요. 두 명의 왕을 끌어내리고 세 명의 왕을 세운 사람. 우리 한국 역사상 최고 권력자. 왕은 되지 못했지만 최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최충원이에요. 그 최충원이 만들었던 권력기구 이름이 뭐라고요? 요거 마지막. 최충원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경대승이 만들었던 도방이란 기구를 더 확대시켜요. 도방 6번이라고 해가지고 이 번은 두 번, 당번 들어봤죠? 돌아가면서 이 최충원을 경호하는 이 한 번의 규모가 3천 명이었다고. 그럼 최충원을 호위하는 병사들 몇 명이에요? 이런 병사가 있었던 사람이 최충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